이번 몰아보기 영상에서는 작년에 올라왔던 백엔드 개발자 튜토리얼 파트 1부터 3, SQL 핵심 공부, 그리고 새로운 보너스 영상인 모델 뷰 컨트롤러 또는 MVC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백엔드 개발자 튜토리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자바스크립트와 SQL을 사용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세섭하고 읽고 하는 실제로 따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SQL 핵심 공부는 SQL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올린 기초 영상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엔드 개발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노드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과 달리 백엔드는 시작 전에 세팅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부터 시작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 지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세팅 관련 영상들도 나올 것입니다. 다만 일단 이 영상에서 배울 결과에 좀 더 빨리 가까이 위해서입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두 파트의 코드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파트는 컨피그 관련 파트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련입니다. 이 코드는 자바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는 Elephant SQL이란 곳에 제가 세팅한 무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처음 위에 나온 pool과 pg는 PostgreSQL을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Elephant SQL이 PostgreSQL 서비스이기에 노드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려면 여기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require이란 키워드로 필요한 dependency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config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필요한 사용자 이름, 암호, 호스트, 서버 등을 읽습니다. 아마 왜 굳이 config 파일을 사용하냐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바로 보안입니다. 이렇게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특별히 데이터 보안을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업에서 데이터를 읽고 사용하려면 코드에 직접 이런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은 해킹이나 정보 유출 면에서 무척 위험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할게요. 일단 이 파트의 목표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노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이렇게 비동기 처리 패턴 또는 영어로 asynchronous 방식으로 async와 await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것을 테스트합니다. 여기 나온 코드들은 참고로 흔히 쓰는 코드와 챗GPT의 도움으로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연결 테스트는 바로 select now란 select 쿼리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도해보는 방식입니다. 또한 try catch를 통해서 쿼리를 시도했을 때 에러가 난다고 해도 어떤 에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자바스크립트 말고도 많은 언어들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방금 설명해드린 코드는 제 GitHub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실행이 성공적으로 되면 터미널 같은 곳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 파일을 테스트하려면 Node.js가 필요하고 보통 Node app.js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세팅과 Node 자바스크립트 설치 관련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백엔드 개발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노드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설명에 링크를 포함했어요. 일단 먼저 알려드릴 것은 데이터베이스 셋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Elephant SQL이란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GitHub나 구글 이메일이 있으면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계정을 만들고 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Create On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결제 정보를 안 넣기에 자동으로 무료 버전이 나옵니다. 저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테스트DB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원하는 걸로 이름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을 고르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가 됩니다. 쉽죠? 간단하게 무료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신 거예요. 자, 다음 단계로는 방금 설치하신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복사할 거예요. 일단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제 이런 페이지가 나오면 여러분은 모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찾으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는 총 4가지입니다. 사용자 이름, 암호,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참고로 사용자 이름과 데이터베이스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 자바스크립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나온 것처럼 링크로 가시면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치는 블로그나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명령창이나 터미널에서 Node.br을 치면 이렇게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Node.js가 설치된 걸로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Node.js가 설치된 후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해서 npm 또는 Node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두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첫 번째 패키지는 지난 영상에서 나온 PG란 PostgreSQL을 위한 패키지고 두 번째 패키지는 Dotenby란 패키지로 컨피그를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 마지막 파트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보면 컨피그 파일에 대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컨피그 파일이 어떤지는 이야기 안 했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사용된 컨피그 파일은 이렇게 만듭니다. 방금 설치한 도텐비 덕분에 이런 형식의 컨피그 파일이 나중에 메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한 정보는 Elephant SQL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Elephant SQL에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만들고 SQL 쿼리를 실행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것 역시 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며 기존에 있는 app.js 파일을 더 발전시킬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는 Node.js를 통해서 직접 SQL 쿼리들을 실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엔드 개발자 튜토리얼 파트 1과 2를 못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링크를 영상 설명에도 포함했어요. 파트 1과 2에서는 Elephant SQL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Node.js로 연결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나 이 TestDB란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SQL 쿼리로 해야 할 일은 데이터 테이블 만들기, 데이터 테이블에 데이터 입력하기,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해 SQL 질문을 해보기입니다. 또한 데이터 테이블을 삭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참고로 이 4가지는 CRUT라고 하는 가장 SQL에서 흔히 나오는 필수 작업입니다. 바로 Create, Read, Update, 그리고 Delete를 의미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Node.js에서 하는 것이고요. 먼저 테이블 삭제 관련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지난 영상처럼 관련 코드들은 제 GitHub 링크에 가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는 파트들은 파트 1 영상에서 나왔던 컨피그 관련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드랍 테이블 if exist란 상수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asynq와 await를 사용한 코드로 for이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해서 SQL 쿼리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나온 드랍 테이블 if exist란 쿼리는 영화란 데이터 테이블이 존재하면 삭제하고 없으면 에러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메인이란 함수로 위에 나온 드랍 테이블 if exist란 상수를 실행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try the catch 코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finally라는 추가 코드가 나옵니다. 이 예외 처리법은 일단 드랍 테이블 if exist를 실행해보고 에러가 나오는지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행 결과와 상관없이 끝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종료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코드 한 부분을 설명한 이유는 바로 실질적인 코드들은 문법만 봐도 이해할 수 있지만 코드를 계획하는 건 어느 정도 미리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코드들도 제가 챗GPT와 같이 만들었지만 제 코칭에 의하여서 이렇게 한 파일에 만들어진고요. 그래서 결정 트리로 설명을 할게요. 우선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 경우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데이터가 있다면 곧바로 SQL 쿼리를 실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없는 경우 데이터를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테이블이 없다면 먼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특별 케이스로 혹시라도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방금 설명한 코드로 데이터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면 테이블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먼저 테이블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 관련 코드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역시 try와 catch가 나오고 SQL 쿼리에서는 테이블 네임이 영화인 것을 체크합니다. 참고로 exists란 상수는 불리언 자료형으로 true 아님 false로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setOfMovies란 상수로 영화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영화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이렇게 5가지 컬럼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제목, 감독 이름, 영화 개봉 연도, 영화 상영 시간, 그리고 박스 오피스, 달러로 100만 불 단위로, 그리고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5 영화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참고로 원래는 데이터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 또는 기본 키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5 컬럼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기에 이제는 SQL 쿼리로 데이터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종류 SQL 코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SQL 코드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SQL 핵심 공부 영상을 꼭 봐주세요. 이렇게 나온 코드를 다 실행하려면 아까 드랍 테이블 코드처럼 이렇게 메인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설명했던 테이블 exist란 상수를 통해서 테이블이 없는 경우에만 테이블을 만들게 if 조건문을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아까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드랍 테이블 코드와 구조가 비슷하죠? 혹시라도 이 코드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코드를 실행하는 메인 함수를 시작해서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왼쪽은 테이블이 없는 경우이고 오른쪽은 테이블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코드를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SQL 쿼리와 Node.js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SQL 쿼리로 데이터 질문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을 삭제하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2 파트 영상보다 내용들이 많기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실 때는 일단 이해하는 것을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직접 실행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QL 핵심 공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백엔드 개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SQL 이 영상에서 기초부터 실전까지 가르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코드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QL 시스템에서 직접 코드를 입력하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설치가 어렵거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드의 결과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 보시는 건 문제가 없을 거지만 나중에라도 코드를 직접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코드는 SQL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SQL은 결국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읽고 업데이트 삭제하는 거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코드는 Employees란 직원들 정보를 기록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직원 아이디, 이름, 채용된 날짜, 출근하는 위치, 타이틀 같은 정보를 저장합니다. 또 보면 아이디란 컬럼이 있는데 이건 바로 SQL에서 레코드 하나하나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컬럼입니다. 아이디는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레코드 하나하나의 정보를 기록하기에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널로 나오는 게 널로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문제 코드는 아까 코드와 달리 오류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셨나요? 자세히 보면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실행하려고 할 때 오류가 생깁니다. 정답은 바로 higher date text not null 이후에 콤마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다른 언어에 비해 SQL은 배우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콤마같이 작은 오류가 자주 나오기에 코드를 실행하시다가 오류가 나면 오타와 콤마를 특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진 후에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테이블에 삽입하는지 보겠습니다. insert into란 코드로 하나하나 위에 만든 컬럼과 같이 맞는 순서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싶으면 select from employees를 실행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SQL 위 순서는 insert이나 select 같은 단어와 그리고 원하는 컬럼들, 그 다음에는 어떤 테이블인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별표는 모든 컬럼들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한 코드는 다르지만 기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에 나온 테이블은 insert를 하고 select를 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몇 개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insert into를 하면 오류가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insert into는 테이블에 나오는 컬럼들을 다 포함하지 않았기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이 코드는 왜 오류가 생길까요? 힌트는 아까 설명해드린 낫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코드 관련 질문이었던 higher date 때문에 오류가 생깁니다. 이유는 아까 테이블을 만들 때 higher date 컬럼을 낫널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insert into에서 널을 하면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하셔야 합니다. 과연 오류가 안 나오게 코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걸로 생각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면 오류 없이 실행됩니다. 위에 나온 결과처럼 마지막 레코드는 널 허락하는 컬럼들은 널로 나옵니다. 다음 토픽으로 가기 전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시스템에 따라 insert into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insert into는 보안 설정 때문에 있기에 읽기는 쉬워도 삽입을 하려면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이블 조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한 테이블에 다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큰 테이블 하나를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읽는 시간도 오래 걸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는 여러 테이블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온 코드는 위에 나왔던 직원 코드들과 달리 직원의 상사들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처음 나온 테이블과 달리 직원의 상사들 정보는 승진이나 기업 내부에서 팀을 옮기면 달라지기에 더 많은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테이블로 정보를 저장합니다. 조인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선 조인하려는 두 테이블의 같은 키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경우 employees의 employee id는 매니저 스트럭처 테이블의 emp id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인할 때 두 키를 꼭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알려드릴 점은 employee first name 같이 양쪽 테이블에 있는 컬럼을 고를 때에는 어떤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지 정확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SQL에서 오류가 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인이란 키워드입니다. 조인은 여러 종류가 있기에 다음 토픽으로 가기 전에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흔히 나오는 조인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 종류 외에도 더 있습니다. 방금 나온 코드는 사실 이너 조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뜻은 두 테이블에 존재하는 레코드들만 포함하고 다른 레코드들은 제외됩니다.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은 이너 조인으로 포함하는 레코드들과 추가로 왼쪽이나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포함합니다.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그리고 라이트 조인은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코딩 테스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여기서는 SQL에 있는 함수와 where이라는 컨디션 조건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언어와 비슷하게 SQL에도 이미 존재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초적인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건 count입니다. count는 SQL 코드의 결과로 나온 레코드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here이란 컨디션은 일종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코드로는 레프트 조인을 한 후 매니저 아이디가 널린 레코드만 포함시키게 필터합니다. 그 뜻은 바로 아까 있던 솔리, 빌 스미스, 민수김, 그리고 인하정 중에서 이너 조인으로 나왔던 빌 스미스를 제외한 나머지 셋 레코드를 결과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운트 함수가 작용돼서 정답은 3이 나옵니다. 이게 헷갈린다면 카운트 대신 셀렉트를 해보세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히 보여드리고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잘 이해하셨다면 굳이 설명이 없어도 왜 답이 456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SQL은 천천히 생각하면 쉽지만 금방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영상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알아야 하는 SQL 토픽들은 이와 같습니다. 오더 바이와 그룹 바이는 배우실 때 순서가 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윈도우 함수는 사실 추가 영상이 필요할 만큼 큰 토픽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SQL은 어느 정도 연습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론을 이해해도 제대로 사용 못할 수 있습니다. 서브 쿼리는 조인과 비슷한데 코드 문법이 다릅니다. 조인을 먼저 잘 이해하신 후 서브 쿼리도 배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인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잘 아신 후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SQL은 백엔드 개발자가 보너스 영상에서 나오는 모델 뷰 컨트롤러는 Angular.js 같은 프레임워크에도 사용되는 개발 방식입니다. 일단 쉽게 MVC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MVC에서 빈뷰는 바로 사용자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보는 것이 바로 뷰예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사용자가 느끼는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뷰인 거예요. 그렇다면 백엔드라고 생각하는 데이터나 코드 로직 또는 논리적인 흐름은 바로 모델인 M이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백엔드 코드는 M이, 따로 프론트엔드 코드는 B 따로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씬 컨트롤러, 어떤 경우는 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연결하고 따로 분류하는 역할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나온 어떤 답변의 내용을 팝학으로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모델과 뷰를 분리하면 코드가 재사용 가능하고 테스트 가능하며 유연해집니다. 여러분의 체스 예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델에는 게임 상태가 포함되어 있지만 움직임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게임이 언제 끝나는지를 결정하는 등 게임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논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뷰는 체스판과 조각을 표시하고 조각이 움직일 때 메시지를 보내지만 조각 뒤에 숨겨진 의미, 각 조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컨트롤러는 모델과 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게임 버튼을 누르면 모델에게 게임을 만들라고 말하고 새로운 게임의 상태를 사용하여 보드를 설정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사용자가 움직임을 하면 컨트롤러는 모델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그 응답에 따라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MVC를 사용하면 이렇게 코드를 나누어서 마치 프론트엔드 개발 따로, 연결 개발 따로, 백엔드 개발 따로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왜 중요한지를 좀 더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이 개발한 앱이 갑자기 새로운 개발자가 프론트엔드에서 새로운 코드를 해보려다가 백엔드까지 망가지면 문제가 크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좀 더 튼튼한 개발이 되는 거예요. 물론 리액트의 컴포넌트처럼 이런 코드에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MVC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말고도 자바 스프링에서도 MVC 내용이 나오기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몰아보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